글로벌 시대 대한민국 청춘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취준생을 위한 등급업 영어특강. 네, 등급업 영어특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과거에요. 고등학생들에게 대학교에 가게 되면 뭘 제일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연애하고 싶다, 미팅하고 싶다, 다음으로 동아리 활동하고 싶다 이런 대답들 참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요즘 대학교의 현실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이 과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점점 안 하고 멀리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요. 참 씁쓸합니다. 그만큼 여유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겠지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시간적인 여유도 없지만 무엇보다도 금전적인 여유가 참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또 등록금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듯해서 후배들이 선배님 밥 사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참 부담스럽게 들린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여유가 없길래 이러지? 라는 생각하시죠. 통계 조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4년제 대학생 3명 중에 1명은 빚을 지고 있고요. 그 빚을 지는 이유 대부분은 학자금, 등록금 때문이었습니다. 평균 2,580만 원의 빚을 지면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 참 취업난과 그리고 학자금, 여러 가지 등록금 이런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현실 볼 수가 있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자, 오늘 영어특강 두 학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르바이트 2~3개씩은 기본으로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빚을 지게 되고 대학교 생활 즐길 수 있는 동아리 활동도 못하게 되고 참 안쓰러워요. 어떤 생각 들어요, 예슬 학생? 저는 부모님께서 그래도 용돈 다 주셔가지고 따로 아르바이트는 한 적이 없는데 감사한 일이네요. 네, 근데 제 주변 친구들 보면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네가 알아서 대학교부터 해라 이래서 용돈이랑 뭐 다 책값 이런 것 때문에 아르바이트 일주일에 한 2개, 막 3개 하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학생들 보면 감사하죠. 네. 부모님한테. 그래요. 잘하세요. 규리 학생 어때요? 저도 등록금은 이제 부모님께서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시니까 네. 뭐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데 주변에도 제 친구들은 다 부자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부담 때문이라기보다 그냥 좀 짐을 그냥 스스로 덜어드리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은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어려워도 이제 겉으로는 아마 말을 안 해서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하니까 또 자료 네. 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온 만큼 좀 대학생들이 좀 현실적으로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시간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두 원하는 공부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 열심히도 살고 있다.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보답 나중에 꼭 돌아오리라 믿으면서 저희 영어특강 오늘 알차게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함께해 주시죠. 자, 영어 스나이퍼 한덕현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여러분 다시 뵙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 보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또 새로운 문제를 좀 만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별도로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문법 문제 출제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1, 2, 3, 4번의 문장을 주는 거 있었죠. 그리고 영작으로 우리가 통해서 문법을 또 간접적으로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은 이런 방식의 것도 있었죠. 밑줄을 그어놓고 자, 이게 어느 것이 틀렸느냐. 가끔 여기서 옳은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경우도 사실 있고요. 물론 대개 이제 옳지 않은 것, 이런 걸로 물어보는 게 많습니다만 옳은 것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3개는 틀렸고 하나만 맞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를 또 봐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와 지금 제가 만들어 드린 요 문제, 요것만 보더라도 문법에서 출제하는 것들의 한 뭐 상당히 한 30-40% 이상이라고 할까요? 그 이상을 제가 사실 다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우리 시험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우선 여기에서 보면 요거 이제 아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아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어가 뭐죠? 복수일 때죠. 그죠? 복수일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 갖다가 우리가 이제 수의 일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의 일치 문제. 그럼 뭡니까? 이 동사의 주어를 찾아봐 줘야 된단 말이죠. 자, 주어를 찾는데 주어가 좀 멀리 있죠. 여기서 뭐가 됩니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영어를 볼 때는 항상 생각하라. 처음 나온 명사가 그 문장이 주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 놓고서 이제 접근하시면 훨씬 더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이와 같이 해서 수의 일치를 묻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겠죠. 여기서 원이 주어고 나머지 것들은 요거는 이제 수식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니까 이런 건 일단 빼놓고 정확하게 주어와 동사 관계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주어와 동사를 파악해야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글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바로 그러한 것을 묻기 위한 방법이 바로 수를 맞추는 문제다. 근데 참 미국 사람들이 써는 글을 보면은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뉴욕타임스를 제일 많이 봅니다. 근데 뉴욕타임스 상당히 많이 보는데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좋은 글이 없을까 이런 거 보기 위해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야 거기에서도 참으로 문법 틀리는 글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라서 완벽하게 문법 맞추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아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는 그런 문제. 이런 시험, 이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 시험이다라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의 패턴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 원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원 오브 다음에 우리가 항상 이 복수명사 나온다. 이런 하나의 틀로서 우리가 보통 기억을 사실 하고 있는데요. 바로 원 오브 복수명사, 즉 다시 얘기해서 뭐뭐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바로 뭐뭐 중에 하나는 요 구문이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의 일치 문제로 전형적으로 출제하는 그런 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원 오브 복수명사 요 구조 나왔을 때 요때 요 동사의 주어는 요 복수가 아니다. 앞에 있는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복수가 아니라 단수니까 뭡니까? 이지가 돼줘야 되겠죠.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밑줄을 긋은 거를 보면 또 약간 여러분들은 수능 세대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수능 세대들은 대체로 밑줄이 이렇게 좀 길지가 않죠. 이거 뭐 하나, 단어 하나 뭐 이렇게 밑줄 그는 거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공무원형으로 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좀 길게 많이 밑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요것만 또 보고 넘어가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바로 이 how라는 요것을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how라는 것은 요 자체의 품사는 뭐냐면은 요것은 이제 부사가 됩니다, 여러분. 부사는 오로지 우리가 이제 이쁘게 수식해주는, 장식해주는 그런 역할만 한단 말이죠. 따라서 요 놈을 빼놓고서도 나머지가 주어, 동사, 목적어와 같은 완벽한 구조를 이루어줘야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 놈이 나왔을 때는 자 다음에 주어 있는가, 그리고 동사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요런 것들. 여기들 보니까 요 다음에도 다시 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and 또 이어지고 있고 말이죠.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서 we가 주어가 되고 있고 그다음 think가 동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이 생각하다 요 동사의 바로 목적어 역할하는 하나의 절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 여기 우리가 이제 접속사 대시라는 것이 지금 생략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주어하고 동사하고 목적어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완전한 구조가 되니까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문제 또 하나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and가 있죠. 우리 아마 기출 문제 보면서 있었죠, 그죠? 지방역 구급 문제, 기출 문제에서 and나 but이나 or는 이렇게 동일한 형태, 동일한 역할을 묶어준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how가 있죠. 요것만 보더라도 요게 좀 일단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같이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결론입니다. 동사 나왔습니까? 뭘 확인하라고요? 수의 일치 확인하시고요. how가 나왔을 때는 이 아이의 구조가 주어, 동사, 목적어 같은 완전한 구조를 이루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 어쨌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것은 it과 fair하고 그다음 understandable.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밑줄이가 있는데 자, 요거는 뭐를 봐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아마 조금 공부한 친구들은 아마 요 find라는 요 동사 요거를 좀 생각해 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요 동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find 다음에 나온 요 it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가목적어다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목적어가 아니라 가짜. 즉 다시 얘기하면은 뒤에 나오는 이 대절 요거를 여러분들 가리킨다. 그래서 이 대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진목적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요 형용사를 우리는 목적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find라는 것이 이렇게 가목적어 그리고 목적보호 그리고 진목적어 이런 구조로 상당히 많이 쓰게 되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A, B로 끝나는 건 거의 되게 형용사라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때 이걸 또 보셔야 됩니다. 이걸 뭐냐면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분명히 그만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형용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형용사와 형용사 이것이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품사의 나열상으로 이와 같이 형용사, 형용사라는 꼴은 존재하지 않고요. 만일에 이것이 가능하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은 형용사, 형용사 이렇게 하면 요 다음에 명사 이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가령 여기서 아름다운 키 큰 여성 이렇게 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름다운 키 큰 이렇게 날 수는 없겠죠. 바로 이런 논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형용사, 형용사 겹쳤을 땐 이건 일단 무조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바로 뭡니까? 뒤에 있는 형용사를 건드릴 수는 없겠고요. 앞에 있는 것을 바로 뭡니까?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게 해줘야 되겠죠. 다시 해서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뭐가 된다? 부사가 된다. 바로 이 시험이 또 우리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오죠. 즉 다시 얘기해서 형용사가 나왔으면 야 이거 혹시 부사로 바꾸란 얘기 아닌가? 부사 나오면 혹시 형용사로 바꾸란 얘기 아닌가? 요거를 좀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요것이 바로 작년 9까지 9급에 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 시험의 특성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understandable이 형용사니까 요것은 부사로 바꿔서 fairly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이해할 만한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구조로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3번입니다. 자, 3번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은 아주 요 자체만 놓으면은 사실 별것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 글자대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거 조금 아까 여러분 여기에서 2번에서 말씀드린 논리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요거 impossible이 요거 형용사죠. 그러니까 요 앞에서 이렇게 지금 요거 뭐가 됐습니까? 부사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2번과 3번이 비교가 되고 있죠. 요거는 맞는 표현이죠, 사실은요. 따라서 요것은 문제가 될 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요것이 문제인가라는 건데 바로 글 전체에 여러분들이 구조를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가 쫓아왔느냐? 투부정사. 이른바 바로 뭡니까? 요게 바로 무슨 주어가 되는 겁니까? 진주어가 되는 거죠. 그럼 앞에는 무슨 주어가 필요합니까? 가주어가 필요하죠. 가주어라는 것은 this가 아니라 뭡니까? it이 되는 거죠.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 구조에서 요것을 바로 정확하게 가주어 즉 it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글을 볼 땐 또 사실 좀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사실 영어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만 아무런 생각 없이 읽어나가지 않고요. 사실 머릿속으로 읽는다라고 합니다. 소리는 안 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짝 이렇게 읽죠. Hey, this is literally impossible. This is impossible.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말이 될 것 같아요. 이건 불가능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근데 바로 우리 시험이라는 건 바로 뭡니까? 그렇지 않죠? 정확하게 if or to 구조라는 바로 이러한 정확한 구조를 확인해 줘야 되는 거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주어 다른 주어로 바꿔 쓰지 않도록 조심하자. 비교적 여러분 출제가 좀 높은 편입니다. 제가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문제 낼 때도 조금 길게 해서 좀 복잡하게 요 문제 출제했을 때는 틀리는 경우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번 요 문제 출제해봤고요. 자, 그러면 4번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투부정사가 돼버렸죠. to하고 저기 adjust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사에다가 to를 붙이거나 아니면 ing를 붙이거나 이런 거는 여러분 뭡니까? 자기 자체로서는 우리가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없겠고 주변의 어떤 말과 연이어서. 가령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허락하다라는 단어 allow라는 동사가 있었어요. allow가 다음에 목적어 뭐였었죠? 투부정사죠. 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썼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투부정사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것을 우리가 제약하는 어떤 말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help라는 동사입니다. 바로 이 help라는 동사를 여러분 잠깐만 살펴보시면 말입니다. 자, 우리가 help라는 동사 비교적 출제가 좀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참고로 이것도 말이죠. help 동사는 작년 9까지 9급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네, 요 놈이 다음에 말이죠. 자, 원형을 쓸까요? 투부정사 쓸까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다 동사를 바로 쓰셔도 관계없고요. to를 붙여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help는 원형 부정사, 투부정사 다 받는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것은 또 중간에 목적어가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원형 또는 투부정사 요것을 다 여러분들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나왔었다 그랬잖아요. 이때 투부정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작년에는 뭘 붙이고 나왔느냐면 ing를 붙이고 나왔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출제가 됐었습니다. help라는 동사는 원래 ing를 안 받죠. 물론 공부 좀 하신 분은 ing 받는 거 본 적 있는데 라고 하신 분 계실 겁니다. 언제죠? 혹시 아세요? cannot, help, 네, ing 요거죠. cannot help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요때는 사실 의미가 바뀐 거죠.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서 요놈은 돕다라는 뜻이 돼버리지만은 요때 요것은 의미가 바뀌었어요. 뭐로 바뀐 거냐면은 help라는 동사가 이게 바로 이 뜻이 있습니다. avoid라는 뜻이 있어요. 피하다라고 해서 말입니다. 바로 그래서 cannot help ing라는 요 표현이 있는데 요때는 돕다가 아니기 때문에 avoid가 본래 ing 취하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ing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형태, 즉 요 수거 하나를 빼놓고서는 전부 다 원형 아니면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ing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근데 2006년에 서울시 구급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2006년에 서울시 구급 이런 게 나온 게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바대로 이거 뭡니까?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 된단 말이에요. 자, 요럴 때 원형을 쓸까요? 아니면 투부정사를 쓸까요? 요게 또 시험 문제로 왔습니다. 참 뭐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진짜 동사가 이렇게 하나하나 쓰이는데 그리고 이제 문형에 바뀌면서 또 달라지는 그런 모습인데 이걸 다 일일이 요의줘야 된다니까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공무원 영어 준비하는 친구들은 참 머리가 좋다. 예, 가끔 또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 선생님 저는 머리가 진짜 나쁜가 봐요. 제가 그러죠. 공무원 영어를 일단 하려고 하고 있고 들어와서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저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 일단 쌓아줘야 되는데 이게 안 쌓이다 보니까 즉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고 인지하시고 조금만 인내심 있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때는 둘 중에 하나만 봤습니다. 또 이때는 둘 다 안 봤습니다. 뭐만 봤느냐면 이때는 네, 투부정사만 봤습니다. 네, 요렇게 원형은 아닙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딱 원형을 쓰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또 이제 공무원 시험 가운데서 서울시라는 문제가 좀 굉장히 좀 문제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보통 또 다른 직렬, 다른 국가직이나 지방직과는 다르게 조금 출제 유형이 좀 많이 다릅니다, 사실. 그런데 좀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어쨌든 이거와 관련한 출제가 있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help라는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받은 거 문제 없습니다. to를 안 써도 관계 없다라는 거죠. 원형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해해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그다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영장 문제 한번 또 드려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만든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지방직 구급 문제 기출을 여러분 풀어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하셨다면 조금 이해가 좀 되는 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에어크래프트 요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경찰이라는 단어는 항상 단수로 받느냐 복수로 받느냐 그게 시험 문제 그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이제 문제 모의고사 낼 때는 꼭 그러거든요. 기출 문제에서 이게 나왔으면 이런 것을 내지 않을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문제 출제하시는 분이 거의 한 분이 출제하다 보니까 그 생각하는 법이 그 안에서 거의 결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스 나왔으면은 요것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 여기서 에어크래프트라는 단어가 이제 비행기라는 단어인데요. 요걸 복수로 받은 게 옳으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자, 근데 폴리스와는 좀 성격이 좀 다르죠. 이 에어크래프트라는 요 단어, 사실 우리가 비행기라는 요 단어는 말입니다. 요거는 제가 기억하기로 2011년인가로 기억됩니다만은 그 법원 서기부에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법원 쪽에서는 문법 문제 이렇게 많이 내는 편은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요 비행기라는 요 단어는 말입니다. 한 대도 에어크래프트고 두 대도 에어크래프트고 세 대도 에어크래프트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복수라고 해서 s를 붙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단복, 동형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단수하고 복수하고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경찰은 늘 복수로 받죠. 늘 복수로 받습니다. 이것이 에어크래프트 이렇게 되고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양이라는 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단수, 복수, 동형입니다. 옛날에는 좀 옛날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7, 80년대에는 이런 단어 참 많이 나왔어요.
네, 이런 단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 우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공무원 영어에서는 제가 기출 확인한 바는 요 딱 두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얘는 단수, 복수 다 똑같습니다. 양은 한 마리도 10이고 두 마리도 10이고 여러 마리도 10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에어크래프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언제나 복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언제나 복수가 아니라 한 대도 에어크래프트, 두 대도 에어크래프트입니다. 즉 여기에서 아가 아니라 뭘 써도 됩니까? 이제 써도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1번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어떤 일은 친구들과 직접 만나는 것보다 집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 버렸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프리퍼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2014년에는 서울시 구급에서 바로 또 프리퍼 문제가 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동사가 취하는 모양과 관련한 것이 참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지금 프리퍼가 ing를 취했습니다. 일단 요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프리퍼라는 것은 또 요것도 또 조심해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잠깐 요거를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른바 선호하다라는 요 동사가 되는데요. 자, 얘는 투부정사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ing, 즉 동명사를 취하기도 둘 다 취하죠. 이것은요. 둘 다 취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만일에 처음에 한번 공무원 영어 한번 도전 한번 해볼까라고 하다가 이거 보시면서 왜 이렇게 외울 게 많어. 하나하나 다 외워야 돼 이거. 이 생각 들면서 에이씨 이러면서 아마 그만두실 생각을 또 하시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많지 않습니다. 가령 첫 강의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동사들 보면 몇 개 안 돼요. 근데 그 몇 개 안 되는 것이 거의 우리 공무원 영어에서 나오는 동사들의 거의 절반 이상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은. 요건 여러분들 뭐냐면은 프리퍼라는 단어는 앞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말이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만났을 때 요거 하나만 외우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 외우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걸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날려버리고 다음 거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수도 없이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냥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좌절을 드리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게 선호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다 또 이런 게 문제점이 생겨나죠. 자, 그럼 뭐보다 뭐를 선호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선호한다는 얘기는 그럼 뭐보다 뭐가 더 좋은데 뭐 소주가 더 좋아, 맥주가 더 좋아 이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바로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것을 앞에 투부정사 썼으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해서 요것보다 요거를 더 선호한다 이럴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 ing가 나왔을 때는 ing와 ing를 비교해서 요것보다 요거를 선호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요때 뭐뭐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써주는 모양이 다르죠. 바로 ing와 ing 요거일 때는 원칙적으로 요거를 보통 쓰죠. 그죠? 요걸 써주고요. 그 다음에 요게 어쨌든 요게 중요한 겁니다. prefer는 우리말로 뭐뭐보다라고 했을 때 to를 쓴다는 게 약간 포인트가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요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들 여기다 to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이거 to 이렇게 돼버리니까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자리에는 우리가 뭐뭐보다라고 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than이라고 있죠. 그렇죠? 요걸 써줍니다. 근데 than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앞에 비교급이라는 게 존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부사, 바로 뭘 써줍니까? rather라는 단어를 써버리죠. 그래서 rather than 이런 것이 중간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prefer 투부정사, rather than 투부정사, prefer ing, to ing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이게 전문제 내시는 분은 어떻게든 또 여러분들을 또 틀리게 하지 않습니까? 요때는 뒤에 나온 to는 생략해도 관계없으니까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몰라도 또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여기 to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ing 있죠.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좀 아까 prefer ing to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ing 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ing가 빠져버린 거죠. 요것이 바로 요것은 뭐뭐 보답니다. 투부정사의 to가 아니라 그것이 되겠습니다. 네, 3번에서는 요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나라 중 하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요건 외우셔야 됩니다. 요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른바 우리가 동명사의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것이 바로 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거 no 대신에 not을 쓰시면 안 됩니다. 요것이 출제 유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아니면 의미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내의 병이 너무 걱정돼요. 도무지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이래버렸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아내의 병이 너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라는 단어가 바로 to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기억나시라 믿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걱정돼요. 도무지 일손이 잡히지
피지 않았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해버렸는데요.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자, 요겁니다. 요거.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몸에서 뭐뭐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네, 너무 몸에서 뭐뭐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라고 합니까? to 요 구조가 있었죠. 그죠? 요게 있었단 말이에요. 예, 앞서서.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 보시는 바대로 대시 나왔단 말입니다. 자, 그럼 요건 뭐예요? so 대시라는 구조가 돼버리죠. 네, so 대시입니다. 그래서 요때 바로 뭡니까? to가 아니라 so가 돼줘야 되겠죠.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틀려버렸습니다. 자, 그럼 정답이 어떻게 되죠? 자,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더 걸려있죠. 아까 뭘 말씀드렸습니까? 앞에 문제에서 one of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one of 다음에는? 네, 아까 잠깐. 자, 여기 있었죠. one of 다음에는 꼭 뭐가 온다 그랬죠? 복수가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one of 다음에는 복수인데 요거 s가 안 들어갔죠? 네, society 즈라고 해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기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prefer ing, to ing라고 기억하시고 aircraft는 단수 복수 똑같다. there is no ing, 뭐뭐 하는 것은 불가하다, 뭐뭐 할 수 없다. 대단히 뭐뭐해서 뭐뭐, 그럴 때는 so 대시지 to 대시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법 문제 좀 보셨습니다. 제가 조금 어렵게 이렇게 해서 드려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그렇게 광범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씩 쌓아주시다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등급업 영어 특강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앞서서 문을 열면서요. 4년제 대학생 3명 중에 1명이 학자금으로 인해서 등록금으로 인해서 빚을 지고 있고 대부분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92.9%가 이 빚을 자신이 꼭 갚아야 된다라는 부담 때문에 참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부가 취업난과 이런 학자금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청년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요 1:1 맞춤 상담도 받을 수가 있고요.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학자금 대출 정보 같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군복무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군복무 중이라면 입대 이후 기간부터 이자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복무기간 이자 면제 제도에 대해서도 따로 1:1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 포털에서 그 일정 확인해 보시고요. 찾아가는 청년버스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강의 내용 놓친 부분이 있다.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청년버스 정보 비롯해서 이 강의 내용까지도 함께 해주세요. 자, 저희는요 다음 이 시간 더 알찬 강의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